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한 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법적인 쟁점들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후폭풍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에게 모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상들은 하셨는지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그저께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이제 어제 아침에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재판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공모했다라는 취지인데 네.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아하. 일단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뭐 1심 지금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김동원 같은 경우에도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은 많다고 봤습니다만 네. 저는 법정 구속은 조금 다소 의외였습니다. 보통 통상 이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이제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1심 재판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는 저도 예상 못했지만 어제 오전에 대략의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네요. 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차재원 교수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사건과 관련돼서 이 공범 관계에 있는 이 피고인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난번 특검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었고,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특검이 이 제기했던 이 구속영장이 기각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것이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도지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놓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서 잘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설사 이 법정 구속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었는데 법정 구속했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 본인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 스스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건 전혀 예상치 못한 유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판결로 지금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는 게 마땅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이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좀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된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기관이 법원인데,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 이렇게 아예 뭐 정치적으로 바라봐 버리거나 하게 되면 사회 질서 유지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심 판단을 보고 차분히 뭐 항소심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오히려 좀 좋은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그렇죠. 하는 것이 네, 아니고 맞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듯한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차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세력의 사법적인 보복이라는 식으로 이 규정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지나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지금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규정을 했을 경우에 사법적 독립에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론에 의한 그 재판의 결과라고 한다면 좀 더 냉철하게 항소심 또 더 나아가서는 상고심에서 이게 차분하게 법리적 다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판결 결과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치권의 반응도 좀 한번 일단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차재원 교수님,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인 재판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특수관계에 인해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경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법적인 책임 자체가 만약에 사실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결될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했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댓글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댓글 조작을 통해서 이 여론을 왜곡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을 결국 다른 방향으로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와 법리적 판단과 투쟁은 좀 더 별개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성창호 부장판사의 근무 경력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뭐 비슷한 생각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창호 부장이 그동안 했던 판결들을 보면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세력의 정책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있죠. 그럼 얘가 아까 언급드렸던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이나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재판부의 판단에 환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김경수 지사 한 명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이 전 대선의 정당성의 문제까지 거론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구속영장 기각될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 좀 다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굉장히 생각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차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1심 결과이긴 합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1심 재판부가 김경수 도지사의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아주 재질이 불량한 사안으로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하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 보수층이 재길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흠결을 아마 보수층 재집계를 위한 하나의 불쏘시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정치적 공세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당 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당선 무효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대선 무효를 넘어서서 네. 대선 불복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뭐 역풍도 예상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어쨌건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판결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권에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국정원의 댓글 문제 가지고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과 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이것도 온라인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야권 일부에서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선이 무효라거나 뭐 대선 자체가 잘못됐다라거나 하기에는 사실 그 파장 자체 그렇게까지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댓글 작업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아직은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판결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네. 1심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도 좀 일단은 좀 차분하게 바라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2심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업무방해 혐의였고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네. 먼저 업무방해 혐의가 바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된 거고요. 두 가지가 다 유죄가 돼서 네. 각각 따로 선고가 났죠. 이제 그 댓글을 이제 조작을 하거나 그 순위를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였는데 그게 이제 2년 실형이 선고됐고 그걸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좀 이런 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네.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그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건데 뭐 여기서 핵심은 결국 사실 이제 업무방해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매크로 프로그램인 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김경수가 보고 승인했느냐. 이제 그게 결국 핵심이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은 별다른 증거가 없고 또 드루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좀 계속 바뀌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는데 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그 진술 자체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이 일부 진술과 나머지 물증들이 결합을 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의 시연을 봤다라는 거하고 그 이후에 이걸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자체를 승인하고 또 묵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첫 번째 이제 김경수 지사가 방문했던 게 2016년 11월 9일입니다. 네. 파주에 출판사로 방문했던 게 그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이 구동된 것.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로그인 기록이 나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로그인 기록이 나왔고 그 당시에 이걸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네, 10분 이상 네, 진행됐다는 그렇죠. 그 시간까지 테스트를 나왔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같은 것에서 킹크랩 뭐 가동이 98%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그 김경수 지사가 고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흔들릴지 몰라도 이런 물증까지 있다면 이건 킹크랩이 뭐 가동이 되고 댓글 조작을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재판부 바라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항소심에서 결국 이 부분이 제일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습니다. 이게 네. 기각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이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뭐 온라인 정보 보고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건 정확한 물증이다.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안 했던 걸까요? 사실 그 법원에서 영장을 판단할 때는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혐의가 100% 입증이 되지 않아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할 정도 수준이 되면 보통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장이 기각돼서 아 이거 증거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 드루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는 아 이거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바라본 거죠. 네. 이 지금 증거 관계와 진술들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성창호 부장은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본 것이고 그 당시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건 판사가 다른 상황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지 그게 이제 그때 없었던 게 지금 새로 뭔가가 추가된 것 같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차 교수님. 예.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허익범 특검을 향해서 이 용두삼이 특검 수사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검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히 뭐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신청했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상의 그러니까 사법적 면죄부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 네. 사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창기의 그 실망과는 달리 완전히 그 정반대의 결과를 내므로써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하게 그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호재로 삼고 아주 강하게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지금 1년 뒤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그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추락하고 반면에 지금 보수층이 재결집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김경수 도지사 1심 그 재판 결과를 아마 이 정권을 공격에 아주 강력한 호재로 삼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히 살펴보죠. 네. 백 변호사님, 그 단순한 댓글 조작 공모가 아니라 이건 네. 전반적으로 뭐 지배적으로 관여한
댓글 조작 공범이 아니라 이건 주범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판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드루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드루킹 유죄 판결에 나올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이번 재판부에서 바라본 건 그냥 단순히 드루킹이 하는 걸 그냥 묵인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현직 도지사를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여기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일단 이 성창호 네. 부장은 판단한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상으로 봤을 때는 김경수 지사는 사실상 몰랐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URL, 그러니까 기사 링크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럼 그게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걸 보면 사실상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까지 김경수 지사가 거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판단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 이거는 김경수 지사도 지사지만 김경수 지사의 네. 뭐 도지사직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뭐 상실이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지금 현 여건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에게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따라붙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라는 그렇죠. 것이 대표적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네. 복심 중에 복심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댓글 조작의 공모가 아니라 뭐 주범 성격까지 있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 또 그와 함께 그와 같은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그 초선 의원에 불과했지만 상당히 그 뒤에 또 광역단체장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치 위상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김경수 도지사는 뭐 지금 하민에 놓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지켰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려고 할 때 사실 정치권으로 소환할 때 앞장섰던 또 이 뭡니까 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 수행단장을 하면서 가장 최측근에서 머물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선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김경수 도지사가 개입된 것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직을 미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댓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 지금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공직을 일종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아주 재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권의 도덕성이 더 큰 또 타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도지사가 앞으로 지금 미래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발목이 잡힐 경우에는 단순하게 김경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추락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당장은 뭐 아직까지 1심 판결에 지금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심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마 청와대의 태도인 것 같고 뭐 그러한 태도는 저는 뭐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사면 초과에 빠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손혜원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최근에 또 설화로 인해서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에다가 거기다 법정 구속까지 당했어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인데 그 날벼락이라는 것은 또 그거보다 더 큰 또 정치적 함의가 뭐냐면 앞서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지만 대선의 뭐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설날을 앞두고 민심이 대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입장 표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제 항소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기한은 6개월이 네, 됩니까? 맞습니다. 구속기한 6개월이 되고요.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이렇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출판사에 김경수가 와서 킹크랩 시연회를 받고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그렇게까지 길게 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재판도 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결과는 저는 대법원 선고까지도
한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쟁점에 대해서 어제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바라봤던 조목조목 제시했던 증거들을 네. 어떻게 증거 가치를 이제 탄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의 변호인들도 이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석 신청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받아들여질까요? 그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법정 구속을 했는데 법정 구속하고 항소심 진행되자마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질병에 걸렸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뭐 보석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보석 결정이 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백성문 변호사님,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